네, 표시고요. 좀 더 바로 나갑시다. 뭐 인수분해도 곱셈공식만 잘 외워놓고 있으면 힘들진 않은데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인수분해는 완전 좀 기본 형태들밖에 없어서 좀 완전 빡세게 나오는 애들은 어떻게 나올까 또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공식 같은 거는 딱히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념 뭐 48페이지 있는 거 잠깐만 뭐 한번 훑어보고 갈까요? 혹시나 아직 곱셈 공식을 못 외워서 인수분해 공식도 잘 처리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 1번 인수분해 공식에서 5가지 잘 체크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1번이나 2번은 워낙 많이 써서 좀 편하긴 한데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문자가 살짝 바뀌거나 숫자가 들어가면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하면서 인수분해 한번 잘 해보고 5번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보통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보다는 보기차식 인수분해로 풀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5번에 써놓으세요. 보기차식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이제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2가지 꼴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따가 밑에 2번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것들은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공통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치환하는 거. 밑줄 쳐놓을까요? 2번 복잡한식 인수분해 1번 공통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 밑줄 치시고요. 일단 인수분해 좀 스킬들을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치환해서 푸는 방법.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무슨 식? 복 2차식입니다. 이번에 복 2차식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복 2차식은 치환꼴이나 아니면은 이제 변형꼴 2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치환하는 거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 분리형이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복 2차식에다가 필기는 우리가 이 복 2차식에서 치환형이랑 분리형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분리형이 훨씬 더 이제 어려워요. 분리형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얘를 2가지 형태로 이제 분리를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 보겠지만 이 분리형이 훨씬 더 이게 중요하고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저 분리형을 이번에 한번 마스터 하셔야 돼요. 이번에 인수분해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뭐 3번도 항상 나오는 건데 이제 항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내림차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내림차순 하시면 안 되고요. 뭐 밑줄 치세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밑줄 치세요. 자, 2번 복잡한식 인수분해 바로 3번 두 번째 줄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밑줄 치세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복잡한 것들을 하면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 인수분해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인수정리밖에 할 수 없고요. 인수정리라고 한다라는 건 넣어서 0 되는 걸 찾아가지고 이제 조립제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1번 PA는 0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찾는다. 자, 이때 자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들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네모 한 쳐놓을까요? 자, 이때 PX의 개수가 모두 정수라면 A의 값은 거기 덩어리진 분수식 있죠? 네모칸 쳐놓으시고 별표 쳐놓으세요. 무작정 1, 뿔마 1, 뿔마 2, 뿔마 3을 넣기보다는 이제 px의 최고차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의 약수들로 이루어진 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2로 끝나는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넣어야 될 값은 뿔마 x세제곱의 개수의 약수인 1과 상수항 약수인 1과 2를 넣은 뿔마 1과 뿔마 2를 넣으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것 말고 되는 건 없어. 갑자기 이런 문제에서 막 뿔마 3을 넣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맨날 뿔마 1과 뿔마 2가 잘 되는 거예요. 조립제법.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체크해 놓고 뭐 원리는
이제 뭐 특별한 원리는 없고 이제 인수분해 했을 때 곱했을 때 어쨌든 뭐 상수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그냥 쓰는 건데 어쨌든 대부분 다 거기에서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2번 뭐 조립제법 이용하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3번도 반복한다까지. 자, 이제 스텝 1 넘어가서 한번 풀어봅시다. 너무 간단한 것들은 좀 이제 넘어가고 할 텐데 162번에 1, 2, 3, 4는 좀 이제 나중에 답 고르기 좀 귀찮아서 그냥 다 한번 기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인수분해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어떤 꼴을 어떻게 한다라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좀 필기는 이게 인수분해를 잘한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인수분해를 쓰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1번은요, 4항입니다. 그리고 4항이 4개잖아요. 4항 중에 완전 제곱꼴이 보이는 애들은 3항 1항으로 구분을 해요. 이유는 완전 제곱식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가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b제곱이 돼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합차 쓰면 되는 거예요. 1번 문제를 봤을 때 이 흐름을 항상 기억하세요. 뭐 2번은 공식이라서 특별한 건 없고 세제곱 공식이죠. a 플러스 3b 세제곱 이것도 머릿속으로 정리돼야 됩니다. 빠르게. 그 다음에 3번도 그냥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a 세제곱 플러스 8b 세제곱이니까 a 플러스 2b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4b 제곱 4b 제곱. 이거 개수들 혼동해서 틀리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특히 부호 그런 거 실수 안 하게 좀 잘 체크해놓고. 4번도 공식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없는 공식이니까 그냥 이거 할 때도 좀 주의해야 할 게 뒤에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섞여 있고 막 개수도 4랑 2랑 혼합으로 나오는데 a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출발할 때 그냥 a랑 2b랑 c를 쓴 상태의 제곱이라고 써놓고 우리가 부호만 만들면 되거든요. 알겠죠? 근데 부호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ab만 양수고 bc랑 ca가 음수거든. 그럼 이제 음수 들어간 애들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c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만 마이너스면은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이라는 걸 생각한 상태에서 처음에 배웠던 x, y, z 대신에 누가 대신 들어갔는가 그것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 163번은 천천히 보면 할 수 있긴 한데 이것도 하나씩 체크만 해보죠. 방법만 쓸게요. 163번에 필기합시다, 여러분. 163번에 1번은 공통인수 쓰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x, y로 묶은 다음에 문제 푸는 거. 1번 공통인수.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공식이죠. 이것도 학교에서 또 이제 뭐 문제들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개수들 이상하게 하거나 부호 바꿔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혹시나 인수분해가 힘들면 그냥 전개하시면 됩니다. 바보처럼 정직하게 인수분해 하시라고 하는 문제 아니에요. 안 되면 전개해. 이게 저번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조금 더 좀 약삭빠르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수학 문제 풀 때 정직한 것도 물론 중요한데 좀 멍청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 8번 같은 거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 8번 같은 거는 공식인데 똑같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4AB가 아니죠, 여러분. 거기 얼마죠? 3번이요? 네, 163번에 3번. 8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돼 있지 않나요? 그 맞아요. 뒤에 2A 마이너스 B까지는 괜찮은데 4A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 제곱에서 틀린 게 있죠. 어디가 틀렸죠?
거기가 4AB가 아니라 2AB입니다. 이런 거 그냥 숨겨놓으면 잘 안 보이니까 바꿔놔. 4AB X치고 2AB. 답은 3번 하시면 되고요. 뭐 4번은 그냥 합차 오른쪽에 써놓으시고요. 5번도 그냥 공식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164번도 항이 몇 개예요? 4개예요. 4항 써놓고요. 자, 4항에서 3항 1항으로 가는 거랑 2항 2항으로 가는 거의 차이는 방금 1번에서 봤지만 3항 1항은 완전 제곱꼴이 보여야 돼. 지금 거기 항 4개는 완전 제곱꼴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러면 완전 제곱꼴 안 보이면은 그냥 2항 2항으로 가는 거예요. 2항 2항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2항 2항으로 찾은 다음에 공통인수로 찾으시면 됩니다. 써놔. 이제 항상 모든 유형들은 방향이 정해져 있어. 우리가 그냥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방향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연습이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니까 지금 요번 기회에 다 훈련하고 바로 볼 수 있게끔 4항이네. 완전 제곱 안 보이네. 2항 2항 쪼개야겠네. 인수 찾아야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맨 앞에랑 맨 뒤에랑 두 번째, 세 번째 걸로 가셔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맨 앞에 거 2개는 A 제곱으로 묶으면은 그냥 2A 제곱, A 제곱. 아 근데 이거는 A 제곱으로 묶이지가 않겠네. A제곱 묶으면 2A 플러스 3B 남는데 뒤에 거는 B제곱 묶으면은 남지가 않네. 이거는 1, 4랑 2, 3으로 갑시다. 2A 세제곱 마이너스 2B 세제곱 따로 먼저 써주고요. 2A 세제곱 마이너스 2B 세제곱 따로 해주고 그 다음 중간에 3A 제곱 B랑 마이너스 3A 제곱 B 따로 이제 2항이 이 말 뜻입니다. 둘둘로 쪼개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왼쪽은 쓸까요? 2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공식을 쓰시는 거죠. 이거는 뒤에 것도 3AB로 묶으면은 A-B가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제 둘 다 공통인수 보이시죠? 여기 밑줄 잘 쳐놓고요. A-B입니다. A-B로 묶으시고요. 자 여기 좌변에 남은 거는 2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 이거 해주고 2B제곱 뒤에 남는 거는 플러스 3AB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보면은 A-B에다가 2A제곱에다가 2B제곱에다가 5AB거든요. 쓴 다음에 할까? 2A제곱 플러스 5AB 플러스 2B제곱 이것도 바로 되죠? 2A랑 A랑 B랑 2B랑 해서 크로스하면은 5AB 나오고 최종 마무리는 A 마비 2A 플러스 B A 플러스 2B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인수분해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되면 제발 좀 갖다 집어 던지지 말고 이게 아닌가 보네. 다른 길로 가보자 생각하시면 돼요. 165번도 어차피 똑같이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항 몇 개? 4개. 근데 완전 제곱식이 없으니까 뭐 하자? 2항으로 가자. 계속 쓰면서 정리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 또 2항 쪼갤 때 누구로 쪼갤까를 좀 고민해 보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잘 보이네요. 요번엔 1번 3번과 2번 4번으로 가죠. x 세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y 따로 보시고요. 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xy 제곱과 y 세제곱으로 보십니다. 그럼 여기는 x제곱으로 묶은 x마 y 여기는 마이너스 y 제곱으로 묶은 x마 y 보실 수 있겠죠? 자, x 마이너스 y로 묶으면 합차 보이고 합차 한번 다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y 제곱 x 플러스 y까지 이미 x 플러스 y는 나왔는데 x 마이너스 y 제곱은 따로 안 나와 있죠? 얘는 우리가 그냥 직접 구하면 되겠죠? x 마이너스 따로 빼놓고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얼마 뺀 거? 4xy 뺀 거 따로 분리해서 값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y 제곱은 8, x 플러스 y는 4. 그럼 정답은 32까지. 나머지 정리 엄청 복잡한 문제 하다가 쉬운 문제니까 좀 짤 것 같죠? 166번 저번에 우리 인수분해할 때 이제 다항식의 연산할 때 연습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저 식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0이라고 했었죠. 이거 외우세요. 166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본인이 공부했으면은 이거는 그냥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뭐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0 이랑 같은 의미를 갖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A는 B는 C거나. 이거 예전에 선생님이랑 곱셈 공식 첫 시간에 배울 때 공식 쓴 내용이잖아요. 다시 한번 적어놓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됐으면은 저 정도는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다 그냥 빵 쓰면 되고요. (167번도) 좀 귀찮긴 한데 다 부르는 게 더 귀찮을 것 같네요. 같이 하자. 여러분이 푸는 것도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기본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서 갑시다. 자, 167번은 이렇게 좀 덩어리가 진 형태가 있으면 여기는 대부분 다 뭘 하라? 치환을 하라고 나온 문제들이라서 167번 위에다가 치환 일단 써놓고, 자, 치환할 것들을 최대한 좀 찾으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1번은 뭘 치환해야 될까요? 보통은 2차와 1차를 하나로 묶어서 치환하는데 얘는 그게 같지 않죠? 대신에 2차와 상수항이 똑같네요. x제곱 플러스 3을 t로 치환합시다. 뭘 치환할지 일단 써놓은 상태에서 식을 다시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럼 t 플러스 x t 플러스 2x 빼기 2x 제곱 쓰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정리하면요, t제곱 플러스 3xt 그 다음에 플러스 2x제곱인데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끝났죠? 그럼 끝났어요. 엄청 간단하죠? t로 묶어. t 플러스 3x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되돌려 놓으셔야 됩니다. t 자리에.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에선 어디에도 t가 없어.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조건 x만 있게끔 만들자. 이번도 뭐 똑같겠죠 뭐. 이번엔 x제곱 플러스 2가 보이시나요? 이번에도 x제곱 플러스 2x를 이번에 t로 하세요. 식 만들까요? 그러면 t마이 t플로 플러스 12. 정리하면은 t제곱 플러스 3t 마십에다 2니까 이 인수분해 예쁘게 또 되고요. t플 1 마지막은 t 자리에다가 넣자. x 플러스 2x 플러스 1 x 플러스 2x 플러스 2.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맨날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수분해는요 완전하게 끝까지 인수분해서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얘는 인수분해 안 되지만 얘는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x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까지 잘 써줄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언급 없으면은 우리는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합니다. 그리고 뭐 해가 루트가 나오거나 i가 나오거나 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에서 하라고 할 때 하면 되고. 3번도 조금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보시면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보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치환하시고요. 그럼 t제곱 가운데 거 뭐라고요? 마이너스 2t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래서 t마 3 t를 쓰시고요. 정리 x제곱 마이너스 2x마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까지. 자, 이 정도는
가능하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마무리해주세요. x 마 3, x 풀 1, x 마이너스. 이건 그냥 귀찮아서 같이 한번 다 해봤고요. 조금 간단한 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168번, 169번 다 비슷비슷한 형태인데 뭐 168 살짝 활용한 게 169니까 168은 여러분들이 숙제하면서 한번 풀어보고 69번 한번 가보죠. 68번 문제 푸는 방법은요 다 알고 있나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는 거 알고 있나요? 치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169번은 지금 치환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69번 일단 분리를 먼저 합니다. 인수분해를 먼저 해요. 쓸까요? x마 1, x마 3. 그 다음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도 x 풀 2, x 풀 4 쓰시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56 쓰고. 자, 168, 169 둘 다 엮어서 상수항의 합이 같은 수식을 찾는다. 기본입니다. 잘 체크해주세요. 자, 여기서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걸 찾는 거예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둘이 상수항의 합이 1이고요. 이렇게 둘이 상수항의 합이 1이죠. 그래서 1, 3번과 2, 4번과 168번도 1, 3번과 2, 4번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치환 문제를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 딱 한 끗 차이인 거죠. 뭐 2란 변형을 시킨 겁니다. 뭐 똑같이 하죠. 치환합시다. 아까 전처럼 그냥 정확하게 하지 말고 그냥 t 써놓고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t 둘이 곱하면은 24인데 마이너스 56이니까 마이너스 32 쓰면 되고 그럼 16하고 2로 되나요? t 마이너스 16 t 플러스 2 마무리할까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6 x제곱 마이 플러스 x 플러스 1까지 이 정도 치환은 여러분 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A, B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유형 자체는 크게 몇 가지 남진 않았는데 얼른 스텝 1 쭉 한번 보고 스텝 2 몇 개만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170번 내려가시고요. 자, 170번은 우리 이름이 있었죠? 이렇게 개수들이 어떤 대칭식을 이루면은 170번에 이름 써놓으세요. 170번은 상반식 혹은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상반식 혹은 대칭식을 푸는 방법은 무조건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x제곱으로 이게 나중에 방정식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 엄청 대단한 유형은 아닌데 이게 간혹가다 나와가지고 좀 짜증나게 하는 문제라서 방법 자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필기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출발할게요. 이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대충 알겠죠? 양쪽 끝에 개수는 1이고요. 가운데 개수는 마이너스 2고요. 가운데가 3입니다. 딱. 그래서 대칭이 되는 거죠. 자, 묶을게요. x제곱으로 묶으시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까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방식은 x제곱을 묶는 걸로 이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만 더 쓸까요? 화살표 치고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필기해 보세요. 아예 머릿속에 이 대칭식을 넣으세요. 얘는 방법 모르면 절대 못 푸는 문제라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순간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로 분리해서 천천히 갈게요. 근데 여기 있는 얘는 그 x 플러스 x분의 1이 안 보이잖아요. 이제 간단한 단순 곱셈 공식 천천히 쓰면서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t 다 보이시죠? 정리해 보니까 x 제곱에다가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까지. 그리고 이제 실용적으로는 마무리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치환은 우리가 계산하기 쉬우려고 하는 거지 문제에서 정답을 t로 쓰시면 안 돼요. 항상 이제 되돌려 놓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되돌려 놔.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제곱이 곱이니까 지수 법칙 알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답은 그냥 3번이죠.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기차식 문제 풀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 보기차식은 그 치환형과 분리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치환형으로 풀리는지 어떤 게 분리형으로 풀리는지를 좀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171번을 좀 이제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한번 먼저 풀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71번에 x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2가 보이면요, 사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가 보이니까 인수분해가 너무 예쁘게 잘 돼요. t마다 t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면 x제곱 마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이제 최종 마무리는 x제곱 마 3에다가 x 풀 2 x 마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잖아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게 1번 정답이야. 이게 이제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한 거거든요. 그냥 1번에다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왜 이걸 2번에서 실수 범위에서 줬냐면, 사실 이게 억지를 부리면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3 억지를 부리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실수 범위나 복소수 범위가 나오면 그냥 억지를 부려서 인수분해 한 번 더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땐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이제 무언의 약속이죠.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에서만 하자. 이렇게. 알겠죠? 지금 우리가 푼 거는 단순히 치환형이었고요. 자, 밑에 있는 모든 인수분해는 다 분리형입니다. 172번하고 173번에다가 써놓으세요. 우리는 분리형 보기차식. 이름을 외우는 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공부할 때 이제 바로바로 이름이랑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랑 같이 생각나시면은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분리형 보기차식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잘 듣고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분리형 보기차식의 핵심 포인트는요, 여기 있는 맨 앞에 있는 식과 맨 뒤에 있는 식으로 완전 제곱꼴을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x의 제곱과 y의 제곱이 완전 제곱 되려면 가운데 누가 필요해요? 2x제곱 y제곱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단순히 2x제곱 y제곱인지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인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나중에 이거 실수하지 말고 일단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어. 여길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으로 하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게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이잖아요. 그럼 결국 얘는 얘랑 누구랑 분리될 수 있는 거야? 얘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저 가운데를 누구로 쓰면 그냥 2x제곱 y제곱으로 쓰면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8x제곱 y제곱이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위에 있는 노란색 형태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제곱 빼기 2xy 전체 제곱 형태라서 합차꼴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합차꼴이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완전 제곱꼴이 되는 형태로 분리를 하고 이 뒤에 있는 형태까지 해서 얘도 완전 제곱꼴이 되도록, 그러니까 완전 제곱꼴이 두 개가 돼야 돼요. 다 써놓으세요. 왜 밑에 케이스가 파란색 케이스가 안 되고 노란색 케이스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리를 해서 보기차식의 분리형 문제는 가운데 있는 식을 분리를 해서 아예 완전 제곱꼴 두 개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하면은 합차 쓰면 그냥 답이거든요. 정답 쓰면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 써놓을까요?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이 나왔고요. (73번에) 두 개도 연습합시다. 이것도 홈스터디 풀 때 엄청 못했던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걸 분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완전 제곱 되려면 가운데 얼마 필요해요? 4x제곱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린 구분해줘야 돼요. 여기에 4x제곱을 썼을 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에 따라 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난 여기다 누굴 줘야 되냐면 무조건 4x제곱을 줘야 돼요. 왜? 뒤에 얘를 줘야 완전 제곱 주기 나오거든. 알겠지? 구분을 잘 해보세요. 써놔야겠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 합차로 가는 겁니다. 이게 경험을 한 두세 번만 하면 진짜 쉬운 문제인데 자꾸 경험을 안 하고 피하다 보면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2번도 한번 해볼까요? x 4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16. 일단 x 4제곱 하고 16 써주고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랑 뒤에 뭐 써줄지 생각해 봅시다. 자, 7x제곱 분리해야 되는데 7x제곱 분리한다기보다는 여기에 누가 올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 필요해? 8이 필요하죠. 물론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지만 내가 플러스 8을 넣어서 뒤에 마이너스 x제곱을 따로 분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7을 8과 마일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완전 제곱꼴이 두 개 보이거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합차를 마지막에는 꼭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할머니. 이제 합차꼴은 절대 틀리지 맙시다 우리. 자, 이제 유형 4번하고 5번까지 6번 하면은 이제 스텝 1 마무리 되는데 요거는 빨리빨리 가죠. 자, 이제 유형 4번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거는 바로 뭐라고 했냐? 내림차순이라고 했습니다. 174번하고 175번은 그냥 내림차순 바로 보여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하나만 하죠. 174, 75번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스스로도 연습해 봐야 돼요, 집에서. 자, 일단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내림차순부터 씁시다. x제곱. 자, 그 다음에 x 들어가 있는 거 누구 있나 봤더니 3xy랑 마이너스 2x가 있습니다. 묶을 때는 x로만 묶으세요. 3y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식은 그대로 y에 대한 2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그 내림차순의 핵심 포인트는
y를 상수 취급하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내림차순이고 얘가 x의 개수고 얘가 상수항일 뿐이야. 우리는 그동안 늘 저 자리에 숫자만 있는 걸로 봐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문자가 있어도 하는 방법 자체는 달라지진 않아요. 여기가 어떤 두 개의 곱이 오면 되고 여기가 그 두 개의 합이 오면 되고요. 그걸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이제 이거 내림차순하고 복잡한 거 이제는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y와 y 쓰고요. 마이너스 1 내려면은 여기에 3 주고 여기에 1 주면 되겠네. 그리고 마이너스는 여기에 주고 플러스 여기에 주면 되겠네. 일단은 이제 요건 먼저 인수분해 하시고요. 이 짓을 좀 크게 넓혀서 하시면 되는 거죠. xx 내려오고 실제로 크로스 하면은 3i 마이너스 2 나오나요? 맞는 거죠. 혹시나 마이너스 3i 플러스 2가 나오면 마마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쓸 때는 뭐 항상 일자로 쓰는 거 알고 있죠? 쓸 때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x 플러스 y 플러스 1 답은 4번. 175번은 비슷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176번 넘어가시고요. 자, 요번에도 그냥 무작정 인수분해할 게 아니라 자, 176번에 1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얘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8x 세제곱부터 쓰면 절대 못 풀어.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 대신 제목에 써놓으세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74번, 75번은요 차수가 똑같아. 둘 다 2차잖아, 그지? 걔는 y로 내림차순을 하든 x로 내림 상관없는데 176번은 절대로 그냥 x로 무조건 내림차순 하시면 안 돼요. 차수 낮은 걸로 하세요. 낮은 걸로. 알겠죠? 자, 일단 우리 내림차순부터 써볼까요? 자, 그러면은 1번 계속 보니까 x는 3차, y는 세봤자 2차. 알겠죠? 그러니까 y로 내림차순 합시다. 우리 써볼까요?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y로 묶어야 되는데 y가 들어가 있는 식이 4x 제곱이랑 마이너스 4x랑 플러스 4까지 있네요. 예? x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나머지는 8x 제곱 마이너스 1. 괄호를 쳐서 그냥 y에 대한 2차식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당연히 이제 공식 곱셈 공식 생각하시면 되겠죠. 2x 마이너스 1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곱해서 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야? 더해서 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 써준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마이너스 3이 보이시죠? 여기다 3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천천히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인수분해는 자연스럽습니다. 뭐 곱셈 공식이니까요, 그냥. 근데 이제 문제는 마3이 여기 오냐 여기 오냐 그걸 여러분 정해줘야 되는데요. 어쨌든 크로스를 한 후에 더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지금 4x 제곱이 고정돼 있죠? 여기 이미 4x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1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4x 제곱이 올 수 있어. 그럼 무조건 마3은 어디 온다는 거야? 여기 오는 거야. 이렇게 넣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여기 둘이 곱하면요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와요. 여기다 마3 곱하면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옵니다. 실제로 더해보니까 이게 나왔죠.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쓸 땐 이렇게 써야지. 개수는 플러스. 정리하면은 y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얘 훨씬 더 복잡하죠, 여러분? 그리고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우리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차수가 다른 형태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직 74, 75에서 버벅거리고 있으면은 사실 복잡한 거는 아예 근처에도 못 가거든요.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음 나한식을 인수분해 또. 자, 요번에는 차수를 보니까 요번에도 x만 4차고 그래도 y는 2차네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일단 y에 대한 형태로 갑시다. y제곱 쓰시고요. y로 묶읍시다. y 있는 건 2x제곱이랑 마이너스 4. 2x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는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 이거 이제 문제 풀 때 좀 이제 뭐 그냥 소소한 팁인데 괄호로 묶어주시면은 이게 흩어지지 않아서 조금 더 이제 뭉쳐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사실 잘 보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해져 있다고요. 이 상수항 역할을 하는 친구. 지금 갑자기 x 4제곱인데 뭔 상수항입니까? y 기준의 상수항인 거야. 문자 하나 기준으로 보면 얘는 상수항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상수항 인수분해에서 곱형태 2개 이거 더하는 게 가운데 나오게끔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요 원리를 놓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너무 뻔하네요. x제곱 마이너스 5랑 x제곱 플러스 그래도 좀 편하게 문제를 주고 있죠. 우리한테. x로 내림차순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보같이만 안 하시면 돼요. 더하면은 가운데 거 나왔네요. 끝. 우리가 이제 특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177번을 특히 못하거든요. 177번 가볼래요, 여러분? 뭐 74, 5, 6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물론 높지만 77번이 훨씬 높아요. 얘네 학교 시험에 무조건 하나는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74, 75 이 내림차순 기본 형태를 먼저 극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수가 다른 형태인 76번 극복한 후에 우리가 77번으로 넘어가서 문자 3개짜리까지 극복하시면 웬만한 복잡한 건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7번도 이제 나중에는 차수가 달라지는 게 나오긴 할 텐데 지금은 다 2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A든 B든 C든 하고 싶은 걸로 내림차순 하시면 돼요. A로 내림차순 할까요? 자, 그럼 A제곱 A제곱에 동그라미 A제곱 있는 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제곱 B랑 마이너스 C A제곱 동그라미 쳤나요? 그러면 묶어 B만 C A제곱. 요번에는 A가 들어가 있는 거에 세모 쳐보세요. 마이너스 AB 제곱에 세모 치고 C 제곱 A에 세모 치세요. 그러면은 플러스 뭐예요? A로 분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A가 아예 없는 식의 네모칸 쳐볼까요? B 제곱 C랑 마이너스 BC 제곱에 네모칸 쳐놓으세요. 그 둘을 마지막으로 데려오시면 됩니다. B 제곱 C 빼기 BC 제곱. 한번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요 공통인수가 보여요. 그걸 찾아서 개로 갖다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한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얘는 B만 C A제곱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합차해서 B 플 C B만 C 정리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C로 묶어보면은 B만 C 바로 보입니다. 이거를 찾으면 끝나. 알겠지? 한번 묶어내면 C가 엄청 간단해지거든요. 자, 여기 B만 C에 다 밑줄 치시고요. B만 C로 묶으세요. B만 C로 묶고 나서 중괄호 쳐주고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A 플러스 BC 중괄호 끝내주고요. 중괄호 안에도 이거는 그냥 A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도 B 곱하기 C AA 개수가 B 더하기 C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마마 가시면 되는 거예요. 끝났죠? 그럼 최종 정리 B만 C A만 B A만 C까지. 그래서 이 177번에 이름이 있습니다.
순환형 여기서 이제 순환이라는 거는 A, B, C가 계속 이제 순환, 계속 이제 돌고 돈다는 뜻으로서 이 이름 자체는 순환형이라 이렇게 붙이는데 나중에 이렇게 A, B, C 나오면 아 이게 순환형이구나. 순환형은 무조건 내림차순 후 공통인수만 제대로 찾으면 끝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복잡한 거는 거의 다 끝났네요. 남은 것들은 그냥 조립제법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178번은 그냥 뭐 식 보고 1, 2, 마오, 마유 쓰고 그냥 대충 넣어서 연결 만한 거 한번 체크해 보면은 마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마일로 그냥 하세요. 조립법 하는 것도 안 까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쓴 다음에 2차는 굳이 조립제법 하지 않으셔도 돼요. 2차는 그냥 인수분해 암산으로 되잖아요.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굳이 저거까지 조립제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179번은 나머지 정리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179번은 F1은 0 쓰시고요. 그래서 그냥 K값 마이너스 11 찾아내고 이번에서는 그냥 조립제법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다 하진 않을 건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생각이 좀 그냥 간단한 생각만 하면 되는 건데 이미 X마일로 나눠 떨어지니까 처음에 1로 출발하면 돼요. 굳이 대입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에서 F1이 0인 거 이미 찾아냈는데 처음에 1로 안 하고 막 찾고 있지 마세요. 알겠죠? 뭐 마무리 해주고 180번으로 내려가면은 180번도 넣어서 0 되는 거 찾아봐요. 이거 좀 4차니까 2마 7 마역 7 4 일단 얘는 아까 전에 이제 최고차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 약수 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보통 그냥 뿔마일, 뿔마일, 뿔마 3, 4에서 정리되니까 그냥 1과 마일부터 천천히 넣어보고 0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1이랑 마일 둘 다 넣으면 0 됩니다. 볼게요. 그리고 똑같은 게 또 한 번 낼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나 잘 안 보이면 똑같은 것도 한번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 식 쓰면 x 풀 1 x 마일 2x 제곱 마이너스 7x 마상 뒤에 있는 애는 인수분해가 되죠? 한 번 더 2랑 1 4랑 1 마이너스 플러스 x 마 4랑 x 플러스 1 그래서 인수는 총 4개인데 다 있죠? 근데 3번 같은 거나 5번 같은 경우 없다고 체크하지 말고 3번은 x 풀 1 x 마일 연결하면 생기고요 5번도 x 마일과 2x 풀 1 만나게 해주면 생깁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같은 거 실수하지 말고. 남은 문제 4개는 그냥 숫자로 하는 거니까 숫자 치환만 해서 정리하고 이따가 뒤에 테스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치환까지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81번에 1번은 89를 치환하시면 되겠네요. x는 80. 식 세워볼까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니까 90의 세제곱. 괜찮아요? 7이고 0.
2번은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는 그 천천히 보시면 32, 19, 49 보일 겁니다. 32, 19, 49.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xy yz zxy. 인수분해한 뭐 공식이니까 바로 쓰면 되죠. 저기 있는 거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찾는 건 100제곱이니까 만. 시험만 하려 했는데 그냥 답까지 다 구해져 버리네. 82번도 가볼까요? 자연수 999 세제곱 빼기 1을 999 곱하기 1000 플러스 1로 나눈 몫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999를 x로 치환해주세요. 당연한가요? 여러분들도?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x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1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라서 몫은 x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인수분해만 쓰시면 됩니다. 정답도 바로 998 나옵니다. 딱히 뭐 숫자가 나왔을 뿐이지 특별히 뭐 걸리는 것들은 거의 없네요, 여러분들. 183번은 식만 한번 써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138번의 1번은) x 38을 x로 바꿔놓읍시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fx라고 써볼까요? x 세제곱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요거는 좀 뭔가 이상하죠. 당장 뭐 보이는 게 없어서 조립제법 하셔야 됩니다. 1, 7, 마 17 1로 되지 않을까요? 17이니까. x마일에다가 인수분해하면은 x 풀 9에다가 x 마 1 그냥 쓰면 되겠죠. x 마일 제곱 x 풀 9니까 계산이 계산할 필요 없네. (37제곱) 곱하기 47이죠. A랑 B. 계산하라고 낸 것은 아닌 것 같네. 이번도 똑같아서 그냥 시험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 2번 fx를 29로 볼까요? 그래서 fx는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1번과 동일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84번 하고 쳤다가 합시다. 자, 이거는 같이 좀 필기 신청해 볼까요? 자, 문제 또 활용이니까 천천히 읽어보죠. 그림과 같은 4가지 종류의 직육면체를 사용해서 새로운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4가지 종류의 직육면체를 각각 27개, 1개, 9개, 27개 사용하여 만든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뭐 이거를 처음 본 사람들은 자꾸 그림 그려가지고 막 한 변의 길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만든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A 그 각각의 부피 써놓을래요? A에다가 x 세제곱, B는 y 세제곱, C는 xy 제곱, D는 x 제곱 y 다 부피 써놓으시고요. A가 27개니까 우리는 27 x 세제곱, 그 다음에 B가 1개니까 y 세제곱, 그
그리고 C가 9개니까 9xy 제곱 그리고 D가 27개니까 27x 제곱 y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럼 뭐 대충 보이시나요? 3x 플러스 y 세제곱 보입니다. 답은 그냥 4번 쓰시면 돼요. 이렇게 했다가 한 30분 정도만 스텝 2 하고 정리하시고